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하는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백신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된다. 혹은 내가 먼저 맞을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먼저 발단은 유승민 전 의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오는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전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때가 왔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시라. 그리고 2번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이 솔선수범해서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이 솔선수범에 먼저 맞지 그러시냐.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논란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면 국민 불안이 싹 해소가 되는 건 맞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어른 먼저 맞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맥락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백신 접종이 그 사람의 상태나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뭐 변이를 일으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 가능할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죠. 아무도. 네. 네. 일반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맞았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맞았는데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 대통령은 좋은 거 맞고 일반 국민이 이상한 거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짜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논란을 키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65세 미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효과성과 안전성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안전성은 입증이 됐고 다만 65세 이상의 실험군이 적어서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실험군이 적어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맞았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65세 이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국민 쇼를 한번 하는 것이 그냥 다 끝날 문제인 것인가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다른 영국에서 가장 먼저 네. 백신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90세가 넘었었나요? 영국 할머님이 가장 먼저 맞았고 또 이제 각국에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1호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일찍 먼저 맞았죠. 맞았죠. 10호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이 국가마다 이제 이 백신의 길을 여는 문을 여는 방법이 다 다른데 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백신이 그 사회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 백신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이 그렇죠. 백신을 맞았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는 높은 이제 수용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까지 정쟁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 사회가 지켜가고 있는 방역의 어떤 원리들을 깨트릴 수 있는 논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냐, 미국은 왜 먼저 맞았냐 하면 미국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자체에 이제 실패한 국가였고 네.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마스크 써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상태에서의 어떤 저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이 좀 다르다. 네,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차 접종 대상자들의 94%가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렇다라고 요양시설 하면 등등. 사실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은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임상 실험의 대상이 작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가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고될 만한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특혜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오히려 왜 지금 이 가짜 쟁점을 만들어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냥 방역 준수하고 백신 있으면 맞을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뭔가 혼란을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1호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적 불신이 생기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늘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해왔던 얘기지만 정경본부장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 해왔는데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네. 질병청과 질본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그게 유효한 상태다. 그래서 65세 미만을 1차 접종 대상자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지금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겠다는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질본의 방침을 질병청과 질본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가 백신 1호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정은경 총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일단 뭐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큰 쟁점이 65세 이상인데 안철수 대표는 62년생 만 58세입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원래 그 맞아도 효과성이 입증된 나이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만 65세 이상을 훌쩍 넘는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53년생 만 68세라든지 네. 뭐 그랬다면은 뭐 도전 자체가 이 메시지 네.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 65세 미만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지금 수가 어떤 있고 논란의 어떤 그 쟁점을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네. 젊어서. 그렇죠. 네, 비교적. 네. 네,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나이대입니다. 네. 그 지금 뭐 신동근 최고위원도 그렇고 정치 공세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에서는 불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다 맞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해당 그러니까 그 당시 12월 당선인. 네, 7일 네, 맞아야기 네.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화이자를 맞았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시 당선인은 이제 모더나, 네, 네. 앤서니 파우치도 모더나. 그리고 지금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 얀센을 맞았는데 얀센을 맞은 이유가 네.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근데 얀센을 맞은 이유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다른 네. 백신이 20%인데 네네. 얀센의 백신은 50%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대통령은 얀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네. 각 국가별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특이점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먼저 맞았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백신이 불신이다. 백신이 가능성이 없다. 뭐 물백신이다. 네, 이런 네. 얘기까지 전개되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물백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백신 얘기가 나왔습니까?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이제 물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령자에게는 식용수 성분에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효과가 뛰어난 백신을 접종하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경로에 따라서 그대로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가짜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가 흥하는 가장 네. 큰 토양이 뭐냐면 불안과 혐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증을 자극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 노인에 대한 어떤 배제나 이런 혐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은폐하고 있다. 뭐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백신을 투약하는 등 비밀리에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제 맥락 그 가짜 뉴스들 퍼지고 있는데 전혀 뭐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한 기자가 또 가짜뉴스 전문가예요. 가짜뉴스 탐사 뿌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탐사 기자로서 100% 이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하겠습니다. 네.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이거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4일 표명했지만 오늘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죠.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고 오늘 결국은 휴가를 끝낸 신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이름했다. 네. 상황이 일단락이 된 겁니까? 보통 이제 봉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네네. 뭐 제가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백브리핑한 내용들이랑 자세하게 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청와대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락이다. 일단락. 끝난 거다라고 더 이상 논란 얘기를, 없다. 네. 했고요. 물론 뭐 과정에서 여러 상처들이 남았고 이 상처들이 뭐 누가 먼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는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일단 며칠을 이제 뒤흔들었던 신현주 민정수석이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기사를 네. 쏟아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상황 자체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제 박범계 장관하고 신현주 수석 간의 어떤 갈등, 인사 과정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주말 사이에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문 대통령까지 패싱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정식 결재를 받지 않았고 일단 발표한 다음에 사후승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썼을 때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헤드라인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다. 박범계 장관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편가르기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첫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서 대변한다. 뭐 네. 법무부 쪽과 또는 청와대 쪽과 각이 섰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을 패스했다 아니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스했다 아니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패싱하고 올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절차에, 맞아요. 네. 그 절차에 넘어갔다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마지막에 나왔었던 것이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나는 동력을 잃었다. 박범계 장관 다시 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 되니까 갑자기 일임됐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이제 뉴스가 이제 9시 이후 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일임하고 끝나버렸는데 네. 사실 이 의혹이 청와대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부인을 해왔었던 부분인 것이고 네. 다만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사의 표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갈등은 대통령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네. 삼고초려를 해서 데려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2012년, 2017년 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개혁 단장 또는 법률개혁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신임은 서로 두터우는데 분명히 네.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갈등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렵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추측만 남은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검찰 인사할 때 또 이견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하나 절차상 문제는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만약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견에 네.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네. 청와대 차원에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부분은. 네.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배제됐다라는 게 이제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던 배경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배제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가 지금 이제 확인이 양쪽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배제를 했으면 결국에 이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야지 가능한데 우리 인사권자에게 통상적으로 네. 그 인사안을 올리는 사람이 이제 민정수석인데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넘어온 인사안을 근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배제가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요. 박범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거냐 직보했다. 아니면 뭐 전자결제를 올린 거냐 네. 뭐 이 배제 방식의 문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관련해서 오늘 전체 회의 출석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대화가 있었죠. 김용민 의원하고 박범계 네. 장관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 장관은 자기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첫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난 여러 보도들은 이제 플레이다.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언론 플레이가 네.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 네.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야당과 이른바 이제 친검 언론들이 동원돼 합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질문들 질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른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민정수석이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지금도 이제 그 여당 쪽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해버리면 뭔가 그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뭔가 고립되고 네. 신현수 수석을 처음에 기용했던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상실되는 이런 형태의 좀 약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프레임이 맞나 보다 이런 이제 좀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좀 문답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답 뭐 전반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내용들. 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참 검찰 얘기만 나오면은 싸우고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면 만약에 사인이 맞는다라고 치면 어쨌든 박범계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서 어떠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지 조율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불편한 시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진심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작게라도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언론은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처나 어떤 해당 발령 있기 전에 인사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민들께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노력하겠다. 이 메시지가 가장 부각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간단하게 내놨어요. 뭐 대통령의 의중을 뭐 없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렇게 발표한 일은 없다라는 답변을 했죠. 그나저나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문자 내용 네. 신수석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대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박범계 장관하고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네. 뭐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이제 사감이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공직자들 그 사이에서 점에서 우리가 네. 이제 민정수석 부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거든요. 대통령의 그렇죠. 비서인데 대리인 대통령의 비서, 네. 비서가 이제 그렇게까지 국무위원에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신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보도가 나온 맥락들을 살펴보면 그만큼 이제 신수석이 물러날 뜻이 강하다. 그렇죠. 그런 이런 걸 이제 맥락이 있죠. 뒷받침하는 증거였는데 결국 오늘 이제 증명이 됐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이제 붙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리더십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자꾸 국민들 눈에는 검찰 개혁하면 법무부랑 검찰이랑 뭔가 싸우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이번 사태의 수습, 뭐 봉합, 해결,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던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직접 풀리지 않고 자꾸 이제 잡음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단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대통령에 대해 어떤 발언이 나온 건 없어요. 오늘은 이제 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보회에서 언급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니까 봉합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일단 좀 덮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갈등의 요소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요소. 그러니까 이 지점, 부분에 지점마다. 대해서 네. 평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인가 따져보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임이 됐어요. 유지했죠. 그러니까 네. 유임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검찰총장이나 7월 정기 인사가 오기 전까지는 큰 갈등은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치고 하나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네, 복귀, 복귀. 또 하나는 대검 이제 간부들의 교체였는데 지금 보면 하나씩 주고받은 모양새가 됐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이제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고 대검 이제 간부들도 그대로 남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 그러니까 최근 지난주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개별 수사들을 놓고 또 이제 갈등이 드러날 그 여지는 좀 여지는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